대구 동구 복무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 옆에 웬 동굴이 보이네요. 도심 한가운데 동굴이라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든 동굴일까요? 알고 보니 이 동굴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동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장을 방어할 목적으로 조성했던 동굴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고요. 형태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디귿자 형태의 입구가 2개 있는 그런 형태로 10개 정도의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만들어질 때 저희 선조분들께서 많이 동원이 돼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일본이 방어기지로 만든 동굴인데요. 일본의 군사시설을 위해 선조들은 우리 강산을 제 손으로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 동굴의 길이만 15m.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든 암석절벽 위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곡괭이 한 자루만 가지고 이 캄캄한 동굴 속을 파내던 우리 선조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 여러분은 이 동굴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오늘 지역의 사생활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대구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이곳. 맞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달성공원인데요. 대구 시민이라면 이곳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여행 파트너, 대구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명해 책으로 집필한 정만진 작가인데요. 과연 달성공원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독립운동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예. 전 좀 어디 다른 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달성공원으로 오라길래 제가 여기 있는 동물원인 줄 알고 동물만 보러 왔었는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독립운동의 성지예요. 아, 여기가요? 예. 국정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네네네.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을 한 단체는 광복회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복회는 구한 말에 의병 활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920년대 의열단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매우 중요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바로 여기 우리 대구 달성에서 결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된 거죠. 1915년 8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약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총사령관인 박상진을 비롯해 의병 출신이었던 지휘관 우재룡, 최기중 의사가 바로 이곳 달성공원에서 광복회를 결성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총과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무력투쟁을 목표로 한 항일단체였습니다. 광복회의 노선은 어떤 노선이냐면 군사력을 길러서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독립이 된다는 노선이에요. 이 후방에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 독립운동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해서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입학을 시킨다거나 또 유지들에게 성금을 모아서 그 돈을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크게 했죠. 전국 각 지역마다 곡물 상점을 위장한 기지를 만든 광복회. 이후 군자금 모집을 위해 부호들에게 포고문을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식민 지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친일 부호들은 독립자금 기부를 거부. 그럴 땐 가차없이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르기 위해 꼭 필요했던 군자금. 일제의 세금을 뺏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수탈한 세금 수송 마차를 습격해 현재 가치로 2억 5천이 넘는 금액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시작되어 충청도, 강원도, 만주까지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광복회. 의병과 계몽학자,
유림과 시민들이 어우러진 독립운동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이 달성공원 이 자리에서 그게 결성이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네. 70년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 이곳 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시내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함경도에서까지 온 지사들에게 달성을 설명을 하면 바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 지금으로 치자면 시내 같은 곳이네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동성로인셈이죠. 아, 네. 광복회가 달성공원을 선택한 이유. 공원이 되기 전 달성토성이라 불리던 이곳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인데요. 적의 침공을 막던 핵심 군사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토성의 성곽 위에요. 아, 예, 여기가요? 그러니까 저쪽이 성 아니고 이쪽 절벽 밑으로 저기가 이제 달서천이 흘러가는 해자가 있는 네. 저쪽에 쳐들어오면 높은 곳에서 화살 날리고 돌 던지고 하게 딱 네네네. 그래서 그 성이 지금 계속 이제 중요 군사 시설로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에 들어서 이걸 이제 공원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죠. 대구 시민의 심장부였던 이곳에 신사를 설치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광복회 결성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뿌리인 달성과 우리 민족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의지.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면은 뭐 기념비나 이렇게 상징물 같은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네요. 시민들도 이제 이곳이 단순한 동물원 수준으로 알지 말고 독립운동의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여기를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새롭게 보이네요. 네. 여기가. 이번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게 되는 동화사. 각자의 소망을 안고 방문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죠. 이곳 동화사에서도 피와 땀으로 만든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가 영남 지역의 승병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총본부예요. 아, 여기가요? 예, 저기 건물 뒤에 보면 유리 위에 네네. 영남 치영 아문이라는 현판이 있죠. 네네네. 예, 영남 지역의 승병들 총본부 대략 그런 뜻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조직해 왜군과 맞서 싸운 스님들과 구한말로 이어진 의병 활동까지 동화사에는 항일의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스님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 머무는 곳, 이곳 심검당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3월 30일 시내의 덕산정 시장에서 3,000명이 모여서 독립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동아사의 1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학생들이 여기서 그 시위를 하기로 결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유적지죠, 여기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는데요.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한 스님은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독립투쟁의 불씨를 퍼뜨립니다. 우리 윤학조 스님은 동화사 쪽으로 내려오셔서 동화사 여기 신검당 지방학력 공부하는 스님들을 모아서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그때 동화사에는 지방학림에 38명의 스님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10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보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내 각지에서는 벌써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들도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결의를 한 스님들. 작은 태극기를 품에 안고 동화사를 출발해 대구 도심으로 향하는데요. 스님들이 선택한 만세운동의 장소는 바로 덕산정 동문시장이었습니다. 덕산정 동문시장은 동화사의 대구 포교당인 보현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하고, 또 일제는 서문시장에서 이미 1919년 3월 8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음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에 그 경비망을 피하기 위해서도 다른 장소가 필요했을 때에 서문시장과 견주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덕산정 동문시장입니다. 덕산정 시장 인근에 위치한 동화사 포교당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만들며 철저한 준비를 마친 스님들. 1919년 3월 30일 덕산정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아마 2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에는 2시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태극기를 긴 장대에 매달고 흔들면서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이 전부 다 모인 것이 2,000여 명이 모였으니까 당시 숫자로서는 굉장히 큰 숫자이겠죠. 얼마나 큰 소리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는 것은 뭐 이건 사실상 상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뛸 만큼 2,000여 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일본의 기록에 2,000여 명이니까. 당시 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했던 동화사 스님들은 현장에서 일본 군경에게 전원 체포되었는데요. 재판을 받고 대구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던 당시 스님들의 나이는 겨우 19, 21살에 불과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스님들의 비밀 결사가 있었던 법당은 1982년 영천 용화사로 이전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100여 년 전 스님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책 속에 숨겨둔 신문 한 장. 보은사 법당이 이건되고 난 뒤에 탁자 안에서 발견된 선문염송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1500년대쯤에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조선 선종 경북 포교당이라고 되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국민회보와 그 조선 독립신문 등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국민회보와 3.1운동을 격려하며 시민들의 비폭력 운동을 당부하는 조선 독립신문이 함께 옮겨져 있었는데요. 조선 독립신문에는 33인이 도심각에서 만세운동을 벌린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등사를 해서 뿌려진 것이 아마 대구 독립운동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덕산정 시장 만세운동을 통해 더욱 뜨겁게 퍼져나간 대구의 독립운동.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의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의 평화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법당을 매일같이 쓸고 살피는 이유. 고난의 시대, 목숨을 걸고 항일운동을 이어간 스님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19 이렇게 돼 있고 18, 17, 16, 15 요 넘어가면 또 14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번호를 매겨서 흐트러짐 없이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독립을 하셨던 그런 스님들께서 그 정신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어져서 이 법당을 잘 보존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옮겨진 게 되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오늘을 맞이했는데요. 광복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여전히 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독립운동가 참여했던 왼쪽에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사시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도 부끄러운 후손이 되면 안 되겠지. 학생들을 이제 대구 관련된 독립운동 기획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 또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출연해서 학생들과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구 독립운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 힘입어서 기운을 얻어서 그래서 독립운동 기념관 건설에 좀 박차를 가하고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만세운동은 총 6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그게 3월 8일이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학교 바로 이제 신명희 학교, 개성학교,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이제 경북고등학교 서문시장 곧 갈 텐데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만세운동 불렸던 거죠. 1919년 3월 8일 당시 큰장이라고 불리던 서문시장에 울려 퍼진 만세 소리. 대구 최초의 만세운동은 교회와 대구 시내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개성학교 지하 공간인 아담스관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며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어디죠? 야, 어느 때보다 제일 자신 있게 말하네. 누가 뭐 등교하는 기분 같아서 우울하다지만. 당시 신명여학교 교사들도 시위를 주도하며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요. 서울과 평양에서 펼쳐진 만세 시위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듣게 된 임봉선 지사는 용기 있게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임봉선 선생님께서는 형을 사시다가 나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세요. 고문의 후유증, 당연히 이제 고문의 후유증이 남아 있겠죠. 그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던 어린 학생들. 하지만 14살의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학진 할머니의 회고록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이방 저방을 다니며 천을 구해 태극기와 만세운동에 입고 나갈 옷을 만들었다. 태극기는 크게 만들어 옷가슴에 매달았다. 또 치마는 끈이 어깨에 걸쳐지도록 제작했다. 달리면서 만세를 부르기에도 편하고 일본 경찰에 체포당할 경우 당할 악형과 모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3월 8일 약속의 날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약속한 장소까지 가는 것이 큰 일이었지만 대하에 세수수건을 담아 빨래하는 것처럼 꾸며 학교를 벗어났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서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그 당시 김학진 할머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대 때 느꼈던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얼마나 무겁고 그 시대를 이겨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얼마나 막중했을지. 사명감으로 이 길 위를 걸었을 선배들을 생각하며 가만히 이 길을 걸어보는데요. 무심코 걸었던 길 위에 선배들을 되새기는 마음이 더해져 오늘만큼은 더욱 특별한 곳으로 기억되겠죠. 대구의 3.8운동이 시작된 이곳, 옛 서문시장 일대에 섰습니다.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에 있어서의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바로 이곳이 집결지입니다. 이만지 선생님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학생들도 부르게 되고 그게 이제 파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독립정신은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좋지 않고 부당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키워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8일 그날의 만세운동도 이렇게 뜨겁게 퍼져나갔는데요. 학생과 종교인 그리고 민중이 모인 시위대는 서문시장에서 출발해 도심인 달성군청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구경찰서와 경북도청, 일제히 주요 관공서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 나섰던 시위대. 마침내 달성군청 앞에 이르렀을 때 일제히 기관총은 시위대를 겨누며 무차별적인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검거된 인원은 무려 157명. 그중 67명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의 기마대와 군인들이 진을 치면서 시위대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과 동시에 해산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바로 강제 해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큰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김용혜라고 하는 젊은 학생이 사망한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도 합니다. 남산정교회 장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김태련 지사, 그리고 그의 아들 김용혜 지사, 아버지와 함께 투옥됐던 김용혜 지사는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 임시석방 이틀 만에 순국하게 되는데요. 일제히 폭행에 희생된 24살의 대구 청년, 그는 만세운동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일본 기마병 그다음에 의용대들이 이 청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새 쪽으로 막 때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실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옥을 시켰습니다. 20일이 못 가서 운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이 남산교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남산교회하고 개성, 신명, YMCA하고 이 시민들 다 모였습니다. 대구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투옥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아들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받은 노임으로 무덤비를 세워 명복을 빌었던 아버지의 사무친 마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행적을 김태련 장로님이 우리가 다니는 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 앞을 지내면서 그냥 지내지 말고 그때 이분들을 갖다가 다시 상기하면서 자기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난 그래 봅니다. 남산교회 한편에는 조금 특별한 종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종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1940년대 초부터 조선에 있는 모든 물자와 사람들을 다 일본이 동원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심지어 교회의 녹그릇과 교회의 종과 종각까지 다 강제로 이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시내 다른 종을 구입해서 그것을 일본에 바치고, 교회에 있던 종은 어느냐, 요 밑에 자리에 땅을 파고 밤중에 묻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는 극비입니다. 극비. 그렇죠? 해방이 돼서 이 종을 땅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달았습니다. 새벽에 종소리 울리니까 대구 시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적막한데 새소리가 없어졌는데, 교회 종도 없어졌는데, 이거는 교회 종소리가 아니고 해방의 종소리다, 자유의 종소리다, 희망의 종소리다, 평화의 종소리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은 첫 일요일,
남산 언덕 위에서는 그렇게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길 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담겨있는 일제강점기 대구 시민들의 독립투쟁을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교회 일대가 일제 36년 동안 대구 형무소터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하면서 지하에서 나왔던 옛날 대구 형무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여기가 대구 형무소였다 하는 걸 알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벽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현재는 뭐 벽돌만 이렇게 있습니다. 대구 시내 한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들어선 공간. 독립투사들이 옥구를 치르던 흔적은 간데없이 벽돌 몇 장만이 남아있는데요. 서울, 평양과 함께 3대 감옥으로 손꼽히던 대구 감옥.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충청, 제주까지 관할했던 큰 규모의 형무소였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은 대구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고 실제로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한 206분은 사형을 집행당하셨거나 감옥에서 자결 또는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신 분들만 해도 206분이니까 이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대문 감옥 같은 경우는 유지가 돼 있거든요. 건물 일부가 유지돼 가지고 역사관으로 이제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연간 70만 명 정도가 그쪽을 다녀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일제 때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당했고 일제가 어떤 식으로 만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걸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묻혀버리는 거죠. 역사 위에 역사가 쌓여 비로소 오늘이 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에 앞장섰던 대구의 독립운동.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항의를 외쳤던 그들이 있었음을, 대구는 저항의 도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두 손에는 연필 대신 태극기를 쥐고 가슴에는 십자가와 염주를 품에 안고 거리로 나서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그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형제이자 이웃이었던 그들은 우리의 일상처럼 평범한 내일을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날 일상의 평화를 안겨준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바로 알고 그들을 잊지 않는 것 아닐까요?